국정감사 둘째 날 여야는 캄보디아 납치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법원 국감을 두고도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입니다.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네, 여야가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일단 니탁 공방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명,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인 납치 사건이 지표로 상당히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 정부 탓을 한다기보다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제도적으로 무슨 허점이 있어서 우리가 챙겨보지 못해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의 정책위 의장도 좀 의제화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올 3월 그리고 작년 3월에도 이거 현지 경찰 파견할 한국 경찰의 인력이 증가해야 된다. 좀 파견 인원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ODA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캄보디아 관련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통일고 현안을 사실상의 어떤 금전을 받고 청취해가지고 관철하고자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원은 늘었는데 반면에 이 시민들의 안전은 완전히 방치됐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도 말씀 주시는 대로 뭔가 미진하고 물론 코리아 데스크를 꾸리는 부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신 대로 캄보디아 이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여야가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정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약간 좀 뚱딴지 같은 소리로 이제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제 국민의 이제 생명권이 굉장히 위태롭고 지금 당장 구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구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전 정부권을 갖고 와서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이 상황을 갖다 이제 어떻게든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외교 채널에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대사 자체가 부재되어 있어요. 근데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외교 채널을 어떻게 가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채널만 강조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고 계실 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국제 그러한 수사기관이라던가 인터폴이라던가 아니면은 캄보디아 사법당국하고 연대해가지고 좀 하셔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도 이제 말로만 이제 외친 것이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진척된 내용들이 없고 가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이 몇 명이 있다. 그리고 몇 명을 지금 구출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내 탓, 니 탓 이런 거 얘기한 한간 지금 밥상에서 그리고 식탁에서 그리고 책상에서 서로 간에 니탁 공방만 하는 게 이게 국민의 생명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정말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해라.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촉구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대통령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라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연루자 송환과 여왕 제한 강화 조치 등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 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네. 되겠느냐에 대한 지적은 나오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대사의 공백 때문에 뭔가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에서 주신 의견대로 그리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빨리 충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잘잘못을 가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려면 전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 정부 대사, 캄보디아 대사 외교관 출신이 아닌 분이 가셨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하루 이틀 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데 관련해 가지고 위난 대응 도상 훈련 등이 현지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납치나 이런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훈련이 있었느냐? 아니요. 교통사고 대응 등에 그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루 이틀 되지 않은 이런 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 대응 체계가 지금 이 정부의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온당한 문제 제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고 송은성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이 나서라. 대통령이 나서고 있죠. 계속해서 점검하고 예산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고 보고받고 현지에 있는 이 납치 피해자들 어떻게든 빨리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정쟁으로 가는 것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 대통령의 조치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은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촉구 지원 이제 말로만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차원에서 대사가 없다면 어떠한 사람들을 특사로 보냈는지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인력 몇 명이 갖고 어떻게 팀을 구성했고 단장이 누구다 해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제 경찰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 소통했습니까? 아직 합의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합의된 결과나 소통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경찰망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리고 그 현지 가서 외교 채널을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대통령이 당장 이게 무슨 예산이 드는 겁니까? 당장 보낼 수 있는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안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갑니까? 지금 근데 무슨 원인을 파악합니까? 무슨 사건을 수습을 해야지. 지금 원인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루하루 누군가는 고문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하나라도 빨리빨리 챙기고 노력하는 것이 국가가 존속하는 이유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지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현재 본인이 급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재난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시를 내리는 부분까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있다, 실기했다. 대단히 무책임한 공방이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 경찰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너무 이 부분이 체감이 되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현장으로 본인이 점검을 하러 가신 부분이 한 일간지 인터뷰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예산에 미진함이 없도록 빨리 지원하라.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자 저는 당연한 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외교부 장관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그 특활비는 순식간에 증액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 예산권을 이미 다 국회에서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이야기하는 거 저는 좀 납득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사위 국감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오늘 법사위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국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눈여겨보는지 아무래도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니까 야당부터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좀 중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이제 국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삼권 분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시간이다, 국회의 시간이다 하는데 우선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감의 가장 묘미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로서 해야 될 행위인데 우선 행정부 자체가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대통령실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을 어떻게 진행하라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또 무안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주도로 해서 핵심 증인을 갖다가 빼버리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증인조차도 마음대로 민주당이 좌지우지하면서 국회의 역할과 견제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국정감사 자체가 협조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권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라고 국정감사는 통상 지칭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국정감사의 본류이니까요.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실이 협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 주시는 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칭하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정말 불러서 정말 국민들이 그 직책에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건 국회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살림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를 이 비판하고 점검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음엔 6곳에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과기방통위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도 묻겠다. 5가지로 추려졌을 때 대장동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묻겠다. 백현동 비위와 관련해서 묻겠다. 이게 정치 공세로 정쟁화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생을 맡겨도 좋을 수권 정당의 능력이 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자 하시는데 일단 모든 상임위에서 나와라.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핵심 참모로서 당신이 어떤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점검하겠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의혹에 최소한 어떤 실체는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게 국감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러면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5곳에서 다 불러야 되겠다. 우리는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정치 공방이 아니면 이 비판을 위한 그냥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상 이제 운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운영 얘기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운영위 전체회의는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당초 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우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근거 없이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친여 언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뉴스타파에서도 민주당의 이제 특활비를 지적을 했습니다. 9월 10월 동안 이제 살펴보면서 309건 중에 86건이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했고 오남용했다라는 이제 의혹 보도를 했었고 민주당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에 특활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전액 삭감했던 정당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특활비 살려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행정에 대한 문제점, 충분한 의혹 제기들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불러다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문제를 삼겠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주겠다라는 입장이 어떻게 이게 무리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속실장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 이동을 통해서 방탄조끼 입혀주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커버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속이려 해도 국민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고 귀도 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에서 부르는 것은 그렇다. 칠 수 있다. 하지만 6군데 정도에서 계속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많이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이제 뭐 예능에 대한 출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국민들과 야당에서 그 대통령의 이제 그 방송 예능 출연을 갖다가 이제 먹방 예능 출연이죠. 거기에 좀 최대한 연기를 해달라. 지금 당장 이 추석날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바로 이렇게 웃고 떠드는 방송에 나가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한 태도 그리고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게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최고 존엄입니까? 국민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불편한 행동을 했다면 야당이 그리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꾸짖고 대통령실을 꾸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실장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노력을 여당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증인 채택 논의 자체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 운영위에 한정돼서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접근했다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왜 의혹에 불과한 부분을 김현지 실장을 정쟁의 수단으로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인상을 주냐면 이를테면 예능 관련된 부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산림청장의 제자라서 산림청장의 인사에 관여했다. 이 부분은 사실일 무근이라고 밝혀졌는데 농해수위에서도 부르겠다는 겁니다. 산림청장 인사에 개입했다. 제자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그래도 개입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다.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위 뭘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민생에 도움이 됩니까? 이 부분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 살림을 잘 살았는지, 혹시 혈세가 누수되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데 필요한 현안들입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협의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부르면 우리는 응하겠다라는 부분.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100% 출석하겠다. 그런데 5군데, 6군데 대장동도 묻고 백현동도 묻는데 일단 나와라라고 하는데 나가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인지, 국감의 실질적인 본질에 부합하는 증인 채택인지, 이건 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저희가 이제 김현지 전 비서관 이제 그 실장이죠. 김현지 실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캄보디아 사태, 이진숙 사태, 그리고 이러한 사정기관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지금 현재 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인권훼손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행정부가 너무 권력을 오남용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너무나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언론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회가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 중 누가 과연 국회에 나왔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심지어 100% 출석하겠다? 100%가 아니라 0% 출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과 행동이 맞아야지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말과 행동이 그릇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즉 대통령실에서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협의가 되게끔 하는 것도 야당의 능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거듭 드리지만 국회 운영위의 소관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까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총무비서관이 계속해서 나왔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총무비서관직에서 부속실장 자리로 인사 이동이 되니까 이거 나가지 않으려는 꼼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야에서 합의가 되면,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이뤄지면 안 나갈 도리가 없다. 100% 나가겠다. 나가서 총무비서관 직책을 그 직전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운영위에서만 부르지 못하겠다. 여기서도 불러야 되겠고 농해수위에서도 불러야 되겠고 여기저기서 다 불러서 우리는 모든 전방위적인, 어떻게 보면 현안과도 멀리 떨어진, 민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다는 게 저는 야당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사위 더 말씀. 조금 더 보탤 게 있는데, 이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여당을 설득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뭐 언론 보도에서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대통령이 재계 인사 증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입장을 내자마자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바로 그 재계 인사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게 결국에는 그 제주항공 참사, 무항공에서 벌어졌던 그 대표까지도 출석을 안 하게 되는 배경으로 지금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문제까지도 대통령실이 지금 개입을 한다는 의혹 보도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예. 법사위 얘기로 넘어가죠. 법사위가 이제 어제도 꽤 논란이 컸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법사위의 국정감사, 대법원의 국정감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게 양평군청의 공무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으로서 강압 수사가 있는지, 혹시 수사 과정 중에 외압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기에 앞서 인간적인 도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인들이 함부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쟁의 한복판으로 가져와서, 나경원 의원님은 선수도 상당히 된 구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 정도면 고문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씨 일가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 시행으로 돈을 벌었는데 개발 분담금이 단돈 1원도 부과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양평군수가 누구였냐?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이셨죠. 본인이 고인이 되신 이 공무원분의 메모를 공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본질을 가리는 건 김건희 씨 일가를 지금도, 이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이 절연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오히려 비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께 강하게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 있다. 저는 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 이제 양평 공무원 희생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그분이 이제 작성했던 메모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메모에서 굉장히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찰에서 유서 다 가져가 가지고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가족들이라던가 이제 지인들의 동의 없이 부검한다고 이렇게 진행을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인권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그 현재 행정부나 이러한 수사기관들이 하는 행태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심지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공무원의 그러한 조련까지 들어가 가지고 수사를 하는 행태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게 과잉 수사가 아닐까라는 의혹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했던 것 보면은 법사위 내에서 말도 어려워요. 그 조유토미 히데요시 뭐 이러한 뭐 피켓까지 들면서 천박한 조롱까지 해대는 그러한 법사위 행태들,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대법원장을 갖다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로 참고인화 해가지고 본인의 동의 없이 그냥 진행해가지고 앉혀놓고 그 어떻게 보면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질의응답들을 가졌던 시간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조작의 의혹이 굉장히 넘치는 녹취, 그리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한 사법부의 수장이자 상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사위의 일방적인 독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이겠습니까? 어제 있었던 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보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국감장에서 조롱과 희롱이 난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의 원칙이 견제되는 한 입법부로서는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예우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무소속 의원분의 이 어떤 그 판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과연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사도록 이 대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적이 있었던가에 대한 물음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혀 해소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국민적 의혹입니까? 아니요. 법원에서도 왜 이렇게 주요 판결을 속전속결로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를 했느냐. 기본적으로 하급심, 1, 2심이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면 빨리 끝나는 게, 왜냐하면 번복하고 바꿀 것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됩니다만 완전히 판결을 바꿔서 파기환송을 하는데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 법원에 접수가 되자마자 대법관 전원이 이 부분은 검토했다. 그게 또 논란이 됩니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기 전에 대법원 전원이 봤다고요? 상고이유서도 올라오기 전에 기록 검토부터 했다는 겁니까? 기록 대장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일자도 지금 대법원의 해명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사법부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이 국감 자리는 상당히 좀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답변 기회를 드리기 전에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지막 부분에 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는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사적 만남을 할 거다,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마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부분과 관련한 의혹 제기의 연장선은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이 파기환송심이 나온 직후에 대선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됐던 측면이 있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들은 본인들은 신빙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있을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를테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폭침으로 거의 이 점거당하고 불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도 대법원장 명의의 어떤 입장 하나도 나오지 않는 부분, 이게 사법부의 위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도 언론인들이 물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을 때 CCTV를 가려일 사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답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질문을 예단하고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니까, 재판에 관여할 거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런 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즉 파기 대선 개입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민주당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은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령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판결과 판결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선거 기간 동안 그 파기환송을 대법원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1심이 지금까지 지연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의 재판들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제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이미 답이 정해져서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이렇게 귀결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감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정파를 위한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불러다 놓고 대통령 재판이 왜 중단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파기환송도 중단됐고 여러 재판들 1심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할 용기가 과연 민주당에게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계속 대담 이어갈 텐데, 서울 동부지검은 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관련해 백혜룡 경정이 파견된다면 의사를 존중해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백혜룡 경정에 대한 외압 의혹은 백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인 동시에 피해자인 만큼 해당 사건에 현재 구성된 합동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다음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사가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이 된 건 사실입니다. 이 영등포 강력계 백혜룡 경정이 있을 때 제보가 들어옵니다. 마약 사범인데 내가 마약을 끊고 싶은데 내가 범죄에 연루가 돼서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제보를 추적해봤더니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단이 검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종적으로는 74kg의 마약을 확보를 하게 됐어요. 이게 2,200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를 굉장히 잘했다, 만전을 기해서 치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청 전혀 마약 수사는 무관한, 그리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일당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이 한 경정이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경무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이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백혜룡 경정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장도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는 지지부진됐었고, 다시금 수사가 될 때 이 부분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약 청정국을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안전국가가 아니라고 여러 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보이고, 이미 동부지검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거기에서 어떻게든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를 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초거대 여당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게 인재풀이 넓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아야 될 인물들이 계속 거명이 되는 이유를 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기본적인 방향에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